네, 안녕하세요. 희소 코치입니다. 하루 5분 책을 통해 나 자신과 대화 나누는 시간 셀프 북 코칭. 어느덧 7월 마지막 세 번째 수요 나눔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서 무얼 하시며 듣고 계신가요? 지금 제가 있는 곳에는요, 장대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염없이 쏟아지는 빗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여름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어느덧 3 주가 되어서 이 책을 다 읽어가네요. 여러분들은 이 책을 읽으시면서 어떤 자신을 만나셨나요? 그럼 오늘 이 시간도 저와 함께 한 주간 읽었던 우리의 책을 같이 한번 뒤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호흡을 골라보고 싶어요. 방식은 촛불 끄기. 기억나세요? 촛불 끄기 호흡. 그저 이 순간 숨을 들이마시고 하고 깊이 숨을 내쉴 때 여러분들 앞에 작은 초가 하나 있는 느낌. 여러분들 생일 케이크 불 때 초에 붙은 작은 불을 정성스럽게 끄듯이 그 느낌으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한번 내뱉어 볼까요? 그렇게 앞에 있는 촛불을 정성스럽게 끄듯 깊이 숨을 내뱉으며 내 안에 들어가는 호흡이 내 뱃속 저 깊이까지 들어가는 느낌. 그런데 이때 호흡할 때는요, 그 숨이 들어가고 내뱉어질 때 그 뱃속 저 깊이까지 그저 따뜻한 미소를 보내볼까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계시든 이 순간 잠시 나 자신을 만나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경험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런 삶과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요? 잠시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멈추어 알아차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저랑 같이 책 내용을 나눠 볼게요. 이번 주는 챕터 8부터 10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챕터 8의 제목은 기억나세요? 다 괜찮으니 이리 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표현, 내 모든 감정을 환영하고 어루만져 주고 허용해 주며 관심과 친절을 전하는 거. 나는 네가 보여. 네가 여기 있어도 괜찮아. 나는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내가 여기 있어. 그렇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구름들, 어떤 불편한 지점들, 나를 엄습하는 감정들에 있어서 우리가 정성 어린 관심을 전달할 때 메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더 이상 애쓰지 않는다고요. 그냥 삶 그 자체가 되고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라는 머릿속 생각에 매임 없이 그저 뭐든 내 삶 속에 다 드러내도 좋다라는 본연의 믿음과 다시 연결된다고요. 어때요? 여러분들의 삶은, 그리고 요즘의 삶은
여러분들은 얼마나 스스로에게 "다 괜찮으니 이리 와." 라는 태도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이렇게 질문드렸어요. 요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고요. 237 쪽입니다. 당신은 지금 삶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관계를 맺어 보라는 초대를 받고 있다. 삶과 관계를 맺어 본다는 건 어떤 걸까요? 일단 이것에 있어서 메리는 우리 삶이 가진 지성과 협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39 쪽입니다. 자신이 책임진다는 생각은 복숭아 나무가 스스로 복숭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복숭아 나무가 자기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너무 서두르는 건 아닐까 하고 느끼는 것과 같다. 삶의 책임은 삶에게 있으며 삶의 여러 힘들이 다 함께 협력해 복숭아를 탄생시키는 것처럼 당신의 깨어남을 위해서도 이 힘들이 함께 작업하고 있다. 여러분들 앞에 복숭아 나무가 있다라고 상상하시면서 그 복숭아 나무가 자기 가지 끝에 복숭아를 만들어야 해. 제대로 못하면 어떡하지?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에게 메리는 멋진 질문을 제안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 뭐지? 책 속에 언급된 등장인물이죠. 루실이 자신의 위장이 꼬일 때마다, 경직될 때마다 막 그냥 젤리로 막 자신을 무감각하게 하고 싶다는 충동이 아니라 멈추어서 자신과 함께 머무르며 스스로 체크한다고 하죠.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요즘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몸의 반응은 어떤가요? 감정은요? 여러분들 그때마다 자신을 무감각해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계신 건 아닌가요? 만약에 무감각하게 하고 싶은 충동이 일 때 잠시 멈추어 스스로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묻는다면 무엇이 보일까요? 242 쪽입니다. 호기심을 가질 때 당신은 그 경험에 붙잡히기보다는 그 경험과 관계를 맺게 된다. 그 경험에 붙잡히기보다는 관계를 맺는다는 건 뭘까요? 예를 들면 이런 태도래요. 나는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는 그대로 일어나게 두겠어. 지금 사실 제가 이렇게 녹음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진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엄청나게 천둥도 치고 있어요. 녹음하면서도 자고 있는 아이들이 깰까 봐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이 긴장감,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두겠어. 244 쪽입니다. 메리는 마치 저를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문구를 썼네요. 날씨는 변화무쌍해서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이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 날씨를 경험하는 것, 즉, 그냥 바라보는 것이다. 비유이죠. 날씨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경험을 얘기해요.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경험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죠. 그때 그 경험들에 붙잡히기보다는 그 경험과 관계를 맺어보라고 메리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경험과 관계를 맺는다는 건 뭘까요? 258쪽입니다. 지금 이 순간 긴장하고 있는 곳을 찾아내라. 불편함을 마주하라. 그러면 무엇이 되었든 그것에 눌리지 않고 그것과 작업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챕터 9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삶은 당신을 위해 존재한다. 265쪽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이 당신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삶이란 당신이 뭔가를 잘했거나 잘못해서 우연히 벌어지는 사건들이 아니다. 삶은 온종일 당신을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한 걸음씩 데려다 주면서 스스로 펼쳐 보이는 지적인 전개이다. 에크하르트 톨레의 책도 있죠.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대요. 삶은 당신의 의식이 진화하는데 가장 유용한 경험을 안겨줄 것이다.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을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진화되어야 되는 여러분들의 의식은 무엇일까요? 그럼 우리에게 메리는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삶에 저항하는 것을 모두 내려놓고 한번 그저 삶을 신뢰해 보라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환영받고 있어. 모든 것이 괜찮으니 이리로 와. All is well이 있었다면 이 다음 문구는 챕터 9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All is welcome here. 여기선 뭐든지 환영하고 있다고. 결국 메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삶을 원하는 대로 만들려 하기를 멈추고 그 대신 삶을 드러내는 법을 배우면,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것이 환영받고 있어란 마음으로 삶에서 드러나는 것들을 모두 환영하면 정말 모든 것이 괜찮으며, 왜 모든 것이 괜찮냐면 언제나 그 먹구름 너머의 초원이 함께하고 있음을 우린 알고 있고, 결국 삶이 다 알아서 함으로 우리는 여기에 와서 머물러도, 삶에 그저 머물러도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된대요. 정말 멋진 문장들이 있었어요. 읽어 드릴게요. 삶은 당신에게 일어난다. 삶은 당신에 의해 일어난다. 삶은 당신 안에서 일어난다. 삶은 당신을 위해 일어난다. 삶은 당신을 통해 일어난다. 삶은 당신이다. 삶이라는 게 나에게 일어난다라고 보는 건 그냥 나에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삶은 내가 하는 것대로 일어난다라고 믿는 것. 나로부터 일어난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삶은 그냥 내 안에서 일어나고 사실 나를 위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삶은 나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며 삶이 곧 나라는 걸 아는 것.
메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삶이란 어떤 거라고 믿고 있나요? 제가 이번 주에 되게 굉장히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밴드에도 나눴지만 최근에 자꾸 제 바쁜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삶을 바꾸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바쁜 삶을 변화시키지?' 계속 이 바쁜 삶에 대한 조율을 제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질문이 바뀌었어요. 이토록 바쁜 삶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 무엇을 드러내려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질문을 바꾸니까 생각이 완전히 전환되더라고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에 집중하고 있나요? 내면에 어떤 질문들을 품고 있어요? 그 질문들의 그 화두에 어떤 전환이 필요한가요? 메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273 쪽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살아있는 이 순간에 가슴을 연다. 듣고 감지하고 느껴본다. 온 생애를 통틀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삶이 벌어지는 순간은 오로지 지금 이 순간이기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통제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살기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로 우리의 의식은 날아가죠. 그럼 우리에게 메리는 이야기합니다. 그저 삶에서 제일 중요한 순간은 지금이라고. 왜냐하면 삶이 벌어지는 순간은 오로지 지금 이 순간뿐이니까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메리가 매일 아침마다 가지면 좋을 관점을 제안합니다. 274 쪽입니다. 매일 아침 당신은 '오늘은 어떤 모험을 하게 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난다. 어때요, 이 문장? 어떠셨어요? 매일 아침 눈 떠서 '오늘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으로 일어나고 있나요? 제가 며칠 전 어떤 한 분과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저도 한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었어요. 더 이상 삶에 희망이 없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너무 깊은 수렁 안에 있을 때, 그저 눈을 떴을 때, 그날 하루 신이 나를 위해 준비해 둔 삶의 장면을 경험해 보라고. 어떻게 보면 이 메리가 이야기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준비하고 내가 애쓰는 게 아니라 그저 나의 존재와 내 삶에 펼쳐지는 모든 경험들에 호기심을 갖는 삶. 어떤 경험이든 다 괜찮아. 이리 오렴.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리가 아무리 멋진 문장을 썼고 우리가 영감을 받아도 사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매일매일 엄청난 일들이 생기죠. 나는 제대로 살고 싶어도 정말 기우뚱기우뚱 진짜 철퍼덕 넘어져 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때마다 우리는 메리가 쓴 표현은 주문이죠.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문장들, 그 낡은 반응들이 마구 올라온대요. 어쩔 수 없대요. 그때 메리는 우리에게 재미난 비유를 듭니다. 그렇게 어떤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문장들이 마구 올라오면 그러한 올라온 문장들은 우리가 아무리 삶에 호기심을 가지려고 노력해도 안 된대요. 그럴 땐 상상해 보래요. 왜 저기 새로 매장 열고 그러면 바람 인형들 있죠. 막 바람 따라 막 이렇게 휘청휘청 거리는? 그러나 그럴 때는 바닥에 단단히 고정시켜 놓은 바람 인형이 되는 법을 배우면 된다. 결국 살아갈 때 수많은 사건과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승모근에 힘주고 내가 어찌 해 보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면 내 안에서 올라오는 자연스러운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문장들에 어떻게든 버티는 게 아니라 그때는 대신 바닥에 단단히 고정시켜 놓은 바람 인형이 되어 버리라고요. 바닥에 단단히 고정시켜 놓은 바람 인형은 뭘까요? 288 쪽입니다. 삶의 놀라운 지성이 의심스럽다면 여러분 자신이 70조 개의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고 심장이 10만 킬로미터가 넘는 동맥과 정맥에 혈액을 공급하며 당신의 생각과 무관하게 몸이 알아서 상처를 치유하고 음식을 소화시킨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라. 복숭아 나무가 복숭아 열매를 제대로 못 맺을까 봐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 그러려고 애쓰는 우리보다 우리 너머에 몸만 해도 70조 개의 세포들이 나를 위해 이루고 있고 심장은 매일 10만 킬로미터가 넘는 동맥과 정맥에 혈액을 공급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삶의 놀라운 지성. 거기에 몸을 내맡기라. 어느덧 챕터 10입니다. 가슴이 부르는 노래. 깨어남은 점진적인 과정이라고 합니다. 혹자는 평생에 걸리는 일이라고 하죠. 이것을 위해 메리는 네 가지 실천을 우리에게 권하는데요. 이 모든 네 가지 실천의 앞에 let가 있어서 for let라고 이렇게 원선 적혀 있었잖아요. Let life, 삶에 맡겨라. Let it be, 그냥 두라. Let it go, 내려놓으라. Let go, 보내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실천은 뭔가요? 삶에 맡기는 것? 그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경험과 싸우지 말고 그 일이 그냥 그대로 일어나도록 허용하는 let it be, 그냥 두는 것, let it go, 내려놓는 것, let go, 통과하게 나를 통해 흐르도록 허용하는 것, 보내는 것. 어떤 의미에서 let을 쓸 수 있는 걸까요? 거기에 메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어보자. 심장을 뛰게 만드는 것이 당신인가? 두 눈을 만든 것이 당신인가? 겨울이 지나 봄이 오게 하는 것이 당신인가? 피부에 난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이 당신인가? 아니다. 당신 삶의 힘이 당신의 삶을 창조하고 조율한다. 그리고 그 삶은
믿을 만하다. 메리가 이전에 썼던 책 살아있음이라는 마법의 숲에서 주인공이 했던 말을 인용합니다. 306쪽입니다. 내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지만 알 필요도 없어. 내 삶은 되어야 하는 그대로 펼쳐져 나갈 거야. 알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나는 내 머릿속에 갇혀 있었어. 알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나를 삶의 위대한 신비 앞에 계속 열려 있게 해줘. 그렇게 삶에 계속 열려 있을 때 우리는 가슴으로 살아간다고 해요. 가슴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는 우리 존재의 본질이 사랑임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탓에 우리는 늘 아이러니하게 사랑에 굶주려 왔다고 합니다. 결국 바닷속에 살면서도 목말라 하는 물고기처럼 우리는 평생 사랑을 찾아다녔죠. 근데 우리가 우리 가슴에 그 가슴으로 열고 살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해요. 끝없이 사랑을 찾아다니며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 사랑이 되는 것이 삶의 가장 큰 기쁨임을 깨닫는 것이다. 사랑이 되는 것이 자신의 운명임을 깨달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사랑을 주면 줄수록 사랑은 더 크게 당신에게 돌아오며 당신은 어디서나 사랑을 발견한다. 그러나 사랑의 진실에 깨어나면 당신은 모두에게서 신의 얼굴을 본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기꺼이 깨어나겠다는 마음뿐. 책을 마치며 메리는 이야기합니다. 삶에 열려 있으세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안전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세요. 당신의 가장 큰 사명은 당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당신 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눈가리개를 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기적이란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사는 것이다. 메리가 우리에게 추천해 준 노래 비틀즈의 Let It Be가 생각나는 순간인데요. 가장 큰 지혜의 말, Let It Be. 지금 여러분들 삶에 어떤 통찰을 가져와 주고 있나요? 나는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있는 그대로 환영한다. 네, 이렇게 뜨거워지는 7월 한 달 동안 함께 읽었던 삶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를 3주 동안 읽은 것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번 세 번째 수요 나눔에서 안내 드릴 셀프 코칭 질문은 아까 마지막에 읽어드렸던 인생을 사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기적이란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사는 것이다. 문장을 인용했는데요. 질문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부터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산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네, 다음 8월은 우리 투표한 것처럼 정리의 힘을 같이 읽게 돼요. 뜨거운 8월, 실질적으로 물건과 공간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더 단순하게 만들길 소망합니다. 지금 제가 녹화하는 내내 천둥이 엄청 치는데요.
천둥에 놀라지 않고 천둥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천둥을 여러분들도 그저 그것을 어떻게 해 보려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환영하고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8월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